저는 이런 일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이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었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들 하신지요. 오늘 이거 파란색인 거부터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은성이 우리 놀리러 온 거 같은데? 아니야, 나도 누구 놀릴 처지가 아니야. 나 포션 먹어야 돼 지금. 정신력 회복을 좀 하기 위해서. 만화 포션이요. 키움대회 6회 우승자가 지금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을 겪고 있다니. 난 1회 우승자이거든? 여기 6회 우승자. 아 진짜요? 권위가 있지. 오늘 장 한번 리뷰해줘. 정신이 혼미한데? 오늘 장은 어제 미국 장이 자 우리 그냥 울지 말고 얘기해. 심호흡 한 번씩 합시다. 쉽지 않아 지금. 얘도 포션 마셔야겠네.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어제 미국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급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증시에는 이제 장이 끝났는데 반도체주들이 되게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닉스가 4% 상승, 이제 12만 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소부장들도 대체적으로 빨갛게 올랐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 대장님 여기 있잖아. 방향성이나 하는 건 맞았는데 운이 좀 나빴다고 해야 되나? 오늘 거래는 LNF 매도 포지션을 종가에 소량만 조절을 했어. 근데 오버나이트 하니까 테슬라가 좀 조정을 줄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조정을 안 줘서 이거 쇼트를 잡을 때가 진짜 아니다 싶어서 아침에 정리했고 그렇게 크게 손해 안 보고 그냥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드디어 이거 뚜껑을 뚫고 그냥 무한대로 발산하게 생겼으니까 더 욕심이 나서 반도체 코스닥 쪽을 하면은 하이닉스보다 좀 더 먹지 않겠나 싶어서 코스닥 반도체 종목. 근데 하필 주식선물 종목이 딱 3개밖에 없는데 SFA 반도체 이걸 하지 않고 아무래도 시총이 좀 큰 동진 세미팀이랑 원익 IPS 2개를 아침에 거의 다 박았는데 아침이 제일 고가였고 그 이후에 쭉 빠져가지고 좀 손해를 많이 보게 했는데, 근데 방향성 자체는 일단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오늘 그냥 아침 사놓고 하루 종일 디아블로만 했어 그냥. 우리 여기 일찍 마치나? 나 빨리 디아블로 하러 가야 되는데. 근데 하이닉스는 고점 뚫고 12만원 터치하고 내려왔고 다른 소부장 주식도 엄청 올랐는데 내가 산 것만 좀 윗골이 달리고 쭉 빠져가지고 굉장히, 근데 수급이 나쁜 것도 아닌데 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근데 기다리다 보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간 것보다 그냥 위로 올라갈 폭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손익비 측면에서 위쪽이 더 크니까 계속 홀딩을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도 워낙에 강하고 지금 주도 섹터가 반도체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버나이트 하시는 거는 되게 괜찮은 선택으로 보이는데 동광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켓 자체는 사실 굉장히 강력한 게 오늘로써 나는 그냥 받아들였어. 그래서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흐름에 나를 맡길 거야. 지금 비중 조절이 필요한 시점인 건 사실이고 단기간에 2차전지가 내려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이제는 조금 접게 된 것 같아. 기간 조정이 있으면 있을 것 같은데 가격 조정이 크게 일어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마 하반기까지 충분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 상승 보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도 훨씬 낮아졌어. 물론 하반기에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방향이 정해놓고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최근 시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죠. 은성님은 이 의견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차전지에 대한 방향성? 밸류적으로는 사실 말이 안 되긴 한데 테슬라 때문에 투자 심리가 따라와서 그런지 너무 숨도 안 쉬고 오르고 있어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거 40만 원 찍었다가 순식간에 30만 원 깨졌다가 그게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오늘 40만 원 찍고 널뛰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안 보이고, 테슬라가 지금 최장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또 오늘이나 내일 CPI랑 FOMC 발표할 텐데 그거 이후에 망치는 맞지 않을까. 우리가 항복을 선언한 순간이, 그러니까 숏쟁이가 항복을 한 순간이 고점이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괜히 불안한데, 나는 그래도 롱 포지션에 오버나이트 했잖아. 너네는 아직 숏 포지션을 잡고 있고 진짜 우리 둘 중 한 명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할 텐데. 한 명은 살자 전략이네. 같이 죽자가 아니라. 은성님,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반도체 소부장의 롱 포지션을 잡으신 근거가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소부장까지도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근거 맞나요? 네, 원래 1등주가 계속하면은 1등주가 약간 더 안 오르고 좀 숨고르게 할 때 2등주로 이렇게 수급을 쏠리는데 실제로 동신 세미캠이나 원익 IPS 같은 건 얼마 전에 급등이 나왔었고 거의 10% 가까이 하루에 그 정도
폭발력 있는 한번 오르면 크게 오르는 주식인데 오늘 또 그렇게 크게 오를 줄 알고 시초에 좀 많이 베팅하다가 좀 손해를 봤는데 다른 반도체주들은 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다른 소부장주. 결국 그 반도체 소부장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아서 또 언젠간 내가 잡고 있는 반도체도 오를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얼마 정도로 보세요? 진짜 길어야 2주라고 생각을 해요. 숨고르기 총 하는 기간이.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는 시세를 발산하든가 아니면은 손절 마감하든가 둘 중 하나는 할 것 같아요. 궁금한데요. 이 롱은 어떻게 될 거고 에코프로비엠은 또 어떻게 될 건지. 은석이 형이나 나나 뭐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고 이게 되게 긴 게임이라는 걸 우리는 사실 이해하고 있거든. 그래서 처음에 에코프로로 우리가 컨텐츠를 시작했지만 굉장히 나는 긴 게임이라는 걸 각오하고 들어왔고, 그래서 오늘의 큰 변동성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처음 공매도를 시작한 가격에 거의 근접한 가격? 거의 그 가격에 똑같이 왔거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비중 조절에 약간 미스가 나기도 했고 조금 더 포지션을 추가하면서 기존 수익을 초과하는 손실이 나고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각오했다 충분히. 그리고 여기서 10% 더 오르는 것도 각오하고 비중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르면 패배를 깔끔하게 인정할 생각이야. 그러나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전체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 변동성이 조금 유발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고 보거든. 돈 돌 데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원익게임 양상이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당장은 실적이 안 중요하고 먼 미래에 언젠간 되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그냥 지금 말도 안 되는 밸류를 받고 있는데 다 2차 전지들. 그럼 오늘과 같은 급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추세가 좀 꺾인다고 하면 숏포지션이 되게 좋은 기회잖아요. 이성님은 나중에 좀 추세가 꺾인다 그러면 그 에코프로비엠으로 포지션을 진입할 생각도 있으신지? 전고점 가까이 가면 한 번은 시도해보고 전고점 뚫어버리면은 손절하고 탈출해야 될 것 같아요. 손절선을 딱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이 얘기 들으면 생겼는데 롱 전략이든 간에 숏 전략이든 간에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대화를 보면 여기까지 오면 꺾일 거야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소부장 업체로 수급이 몰리는데 한 일주일 정도를 보고 있다라는 그 정도 단기 모멘텀을 보고 들어가는 거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느끼기에도 되게 불장이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BM 또한 롱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되게 짧게 보고. 맞는 말이지. 그치. 그런 거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애초에 결국에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에코프로 BM이 이 정도 가격보다는 조정이 오는 것이 더 맞는 가격이다라는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롱을 잡지 못하는 건가요? 그치. 지금 누가 봐도 밸류에이션 퍼가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얼마지? 퓨처엠은 좀 애매한 게 향후에 수주받은 매출이 엄청나거든요. 거의 90조 넘게 쌓여 있어서 지금 당장의 실적이 정말 중요하지 않아서. 근데 퓨처엠 시총이 좀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지금 거의 포스코랑 거의 동급 아닌가? 퓨처엠이? 30조요. 말이 좀 안 되긴 해. 포스코 홀딩스랑 퓨처엠이 지금 포스코 홀딩스는 그래도 조 단위로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고 퓨처엠은 1,000억도 되나? 근데 뭐 시총은 거의 동급으로 받고 평가받고 있으니까 좀 밸류가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한데. 사실 에코프로도 카카오보다 시총이 높잖아. 그것도 사실은 납득하기 조금 어려운 거지. 아무리 미래 수주가 있다고 해도 그걸 충분히 반영하고 봐도 납득이 항상 안 되는. 옛날에 은석이 형이랑 나랑도 이런 식이 항상 있었어. 최근 몇 년 안에는 시즌도 비슷한 느낌이었지. 실적이 찍히는 건 오케이. 근데 그걸 미리 선반영해서 시장에서 막 이제 모두가 실적에 관심 없는 거지. 어차피 찍히니까. 어차피 미래에 찍힐 실적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가는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쳤던 거는 옛날 막 사스 이런 초기 전염병? 그때는 1년 안에 끝났거든. 근데 그걸 생각하고 코로나 때 우리가 되게 오만하게 이건 1년 안에 끝나는 거다. 이 모멘텀 1년짜리다. 이래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이제 포지션을 진입하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그렇게 길어질 줄 모르고 이제 손실이 크게 난 적도 있지. 그것도 사실 똑같은 케이스지. 근데 이건 훨씬 더 펀더멘털이 튼튼하긴 하지. 그래서 2차전지 자체가 뭐 장기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에서 누구도 이견을 낼 사람은 없다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우리가 기대한 실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미래 시점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달도 아마 실적 시즌인데 그럴 때 조금 조정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3, 4분기로 갈수록 실적 시즌마다 계속 출렁이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 이렇게 매수하기 조금 부담스러워.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만 보고 분위기만 보고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지. 납득이. 그 생각보다 롱숏 하는 사람들이 펀더멘털 안 때리고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펀더멘털 많이 때리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 주식 오래 하는 사람들은 그냥 모든 걸 밸류에이션 한다기보다는 깔끔한 밸류에이션 한 리서치 읽고 그 다음에 목적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수급으로 트레이딩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차트로만 거래하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그게 조금 오해 아닌 오해? 왜냐면 대형주들은 그렇게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같이 투자하는 분들만큼 우리가 그 정도로 계산을 하진 않지만 최소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많다. 사실 컨텐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너무 슛만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전혀 그렇지 않거든. 그쵸, 슛은 1년에 할 수 있는 기회가 2번 내지 3번밖에 없어. 되게 높은 확률은 한두 번밖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 나머지 수는 거의 다 롱숏을 막 섞어가면서 하지만 조금 더 확신에 찬 이런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저희가 2차전지의 큰 방향성에 계속 상승한다는 건 동의를 하는데 너무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좀 주가는 이렇게 출렁이니까 좀 내려올 구간이 있을 거다라는 단기적인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는 상승 뷰에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를 보시는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슬슬 이제 전고점을 향해서 그렇죠. 가고 있잖아요. 31만 5,500원. 아,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좀 놀랐어요. 저는 딱 점심 먹고 왔는데 폭등을 해 있는 거예요. 밥 먹고 왔더니 밥 먹었더니. 몇 천만 원짜리 밥을 먹어. 그죠. 갑자기 돈이 엄청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마음이 좀 왔다 갔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옆에를 보니까 편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포지션을 중간에 빼셨나? 아니, 나 몰래 전우제 끄는 거 아닌가? 아니 전우를 끊고 도망가지 말라는 사람이 도망간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봤거든요. 어마어마해요. 더 포지션이.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평안하시지? 그래도 되게 오늘 보고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렇게 강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어떤 마음이셨던 거죠? 실제로 저는 이런 일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은성이 알 거야. 이거 이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었잖아. 이 손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과거보다는 훨씬 적은 일이다. 과거를 회상하면은 그때 생각하면은 현재는 그렇게 힘든 포인트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기는 게임을 하는 방법을 나는 경험해봤거든. 그때 뭘 잘못해서 졌는지도 항상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항상 비중 조절? 비중 조절이 문제였어. 비중 조절 못하면 포지션이 계속 증거금을 깎아먹으면서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떨어져도 복구가 안 돼. 근데 이제 그런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충분히 신경 쓰고 잡았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20-30%더 오르지 않으면 견딜 수 있는 금액이고 이건 충분히 견딜 각오를 하고 왔기 때문에 4월에 포지션 잡을 때 영상 보면은 이거는 최소 여름까지 나는 간다라고 애초에 이야기를 하고 들어와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여름까지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거래한다는 일단 매매 계획이 서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이 드라마를 사람들한테 조금 더 재미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강도 가고 이제 더 즐기라는 거지. 물론 즐거운 건 즐거운 거고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건 힘든 건데 이런 힘든 일은 원래 항상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걱정해주는 거 그리고 즐거워하시는 거 이제 그거 즐기면 된다. 네, 이거 나머지는 제가 책임지고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네, 많은 분들은 그 컨텐츠를 즐기셔라.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짜 힘든 순간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많을 거야. 근데 난 그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 뿐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손깍질하고 이래도 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더 그걸 즐겼으면 좋겠어. 대신 우리가 또 잘 방향성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또 박수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콘텐츠로서 좀 봐주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많을 거라서. 진짜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어서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좀 마음이 그랬는데 오늘 한 말을 듣고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진정됐냐면은 좀 멀리 바라였거든요.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성은 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전략의 우위, 뭐 방향성은 저희가 애초부터 다 계산하고 들어간 거니까 손절 라인 다 계산하고 들어간 거고 그 마음을 듣고 좀 마음이 그래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거래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이 순간에 빨려 들어가거든. 맞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 그리고 의석이 형 말 맞다나 아이가 떨어져. 그래서 지능이 잠깐씩 떨어져서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경훈이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옆에서 보여가지고 경훈아 이거는 긴 게임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 주식은 정말 그런 거고 트레이딩은 그걸 이해할 때만 올바르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도 옛날에 그런 조언을 많이 들으면서 컸기 때문에 분대장님. 아, 우리 진짜 믿고 따라야 돼. 진짜 믿음직스러워. 진짜 분대장님. 그래서 그런 게임이다라는 걸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매일 움직이는 이 시세창 앞에서는 우리는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외면할 수 있느냐 그거는 회피지. 근데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걸 계속 훈련하는 거야. 그래서 경훈이가 어쨌든 몇 년 차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경훈아 이거 하루에 몇천 손실 나는 거 네 앞으로 주식하는 매일 순간이 이 순간이다. 그건 매일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걸 그냥 나는 옆에서 그냥 얘기해줄 뿐이지. 경험한 게 그거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힘든 일이고 직업적으로 한다는 건
생각보다 진지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걸 그래도 잘 지키고 있었어. 비중 조절. 우리 전우조로서 약속할 때 비중 조절에 대한 약속을 했거든. 너 그때 내가 대구 내려가서 촬영했을 때처럼 포지션 풀로 잡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관계다. 그래서 그걸 분명하게 얘기했고 그걸 반드시 지켜줬어. 그러니까 난 지금 포지션에 사실 오늘 하루 손실의 크기는 뭐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여유가 있어. 근데 여기서 20-30% 더 오르면 당연히 목이 조이지. 근데 그거는 포지션 비중 관리 안 했으면 지금 5% 10%더 오르면은 지금 멘탈 나갔을 거야. 근데 그 부분에서는 잘 지켜주고 있어서 전우조로서 오늘 아주 활약이 대단했어. 아이고 영광입니다, 본대장님. 그래서 전우조 활동에서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이게 저는 이제 주식 초보 입장에서 뭔가 주식을 진짜 잘하고 오래 하는 사람들은 어떤 우위를 갖고 있지, 어떤 강점을 갖고 있지라고 저는 솔직히 회사 다니면서 계속 관찰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시각도 시각이고 분석력도 분석력인데 정말 이 경험치라는 걸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근거가 없이 이렇게 들어가 봤다가 당한 적도 있고 근거는 명확하나 비중 조절이 안 돼서 당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근거도 확실하게 세워놓고 비중 조절도 한 채로 들어가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내 포지션에 대한. 근데 그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따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시장은 그거에 관심 없다는 거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비중 조절에 시장에 관심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시장이 항상 따라갈 때 이제 우리는 받아들여야지. F%가 뭐 100만 원 가든 200만 원 가든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시장에서 항상. 그러나 그걸 위한 최소한의 우리가 다음 배틀을 휘두를 만한 공간을 남겨둬야 된다는 거지. 이번 원아웃으로 끝나면은 다음 게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냥 한 게임에 모든 게 다 끝나면은 두 번, 세 번에서 만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오래 있어 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이해하라는 거지. 그래서 경훈이가 나는 그걸 이 전우조 활동에서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지. 한 번에 모든 게임을 끝내려고 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오래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해. 살아있는 게. 근데 어설프게 살아있으면 안 되지. 그냥 막 이렇게 깔짝거리면서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게 아니야. 도망치고 있는 거. 깡다고 이렇게 들이받고, 깨지면은, 팔 하나 잘라도 되고, 다시 치유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제 그게 진짜 이 시장이거든. 근데 날것의 시장이어서 그 시장에 대한 이 날것의 분위기를 난 이제 유튜브로 좀 보여주고 싶은 거고, 그게 우리 채널만에 나는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난 많은 비용을 사실 어떻게 보면 컨텐츠에 제공하고 있는 거지. 사실 나도 이렇게 안 해도 돼. 나도 포지션을 이렇게 굳이 홀드할 이유는 없지. 원래 내 주특기는 그게 아니니까. 근데 그럼에도 이제 이 드라마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 역할로서 다 아실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 그래서 그걸 이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굳이 그렇게 몰입해서 볼 필요는 없고 유쾌하게 봐줘라. 욕해도 되니까. 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게 이제 우리가 광대로서 해야 되는 일이지. 오늘 그래가지고 종토방에 동강님이 화장에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또 불려갔더라? 근데 그걸 또 유쾌하게 봐주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써주시는 것도 아닐까 싶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유쾌하고 계시구나.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재밌어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즐겁게 해주는 게 내 일이라면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하자. 이제 그게 우리의 또 마인드지. 또 엔터주 좋아하다 보니까 또 엔터테이너다. 그치, 우리 엔터테이너잖아. 좋습니다. 오늘 교훈으로 숏 포지션은 기간적으로 좀 길게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숏은 말 그대로 짧게 잡아야 되는데 하락하는 일수보다 상승하는 일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손익비가 그렇게 좋은 게임은 아니죠 원래. 그래서 저번에 동강이가 미국 갔을 때 카톡으로 에코프로 한 22만 원쯤 내려왔을 때 여기서 숏 포지션 다 청산하고 롱으로 잡으면은 이거 유튜브 가기라고 맞아. 했었는데 그때는 얘가 수익이 꽤 많이 났을 거야. 근데 수익이 많이 나도 지능이 나빠진 건 똑같은 것 같아. 그 자기 포지션에 뭔가 확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홀딩이 돼서 그래서 내 말을 좀 안 들은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실제로 계획을 따르는 게 이번 거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애초에 들을 수가 없는 거지. 누구나 사실 우리도 거래를 해봐서 알지. 거기서 청산해야 된다는 거. 그러나 계획만을 지켜보자는 게 이번 포지션의 핵심이었어가지고 이제는 숏 포지션 좀 계획을 길게 하지 말자는 걸 좀 추가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계획을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어. 지금 지수가 사실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지수상에서 숏을 건드리고 있는 거는 거의 지능이 없다라고 이야기가 되거든. 근데 어쨌든 우리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으니 조심스럽게 계획을 수정하고 그걸 반영하는 이제 시간을 갖는 거지.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는 아름다운 손실과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해. 이번 거래에서. 물론 아직 끝난 게 아니지만.
근데 계획의 수정은 불가피하다. 기존에 15조 목표가는 기간을 각오했을 때는 지금 26조이기 때문에 나는 20조까지로 상향했거든. 청산 기준을 말씀하시죠. 그 중간중간 이제 계속 차익 실현하고 포지션을 나올 텐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라서 계획을 수정하게 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다음 포지션을 또 구축하러 가야겠지. 우리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하는 전우조 회의를 되게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니까. 우리는 그냥 장중에 막 장난치듯이 이제 찍잖아. 근데 이걸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걸 또 더 재미있게 볼 수 있게 하는 날이 조만간 오죠. 네, 좀 좋은 기회가 있겠죠. 네. 그래서 훨씬 더 우리가 좋은 기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그때 만약에 미국에서 포지션을 청산하셨으면 이거는 미니 시리즈로 끝났을 건데 그렇지. 드라마들 보면은 미니 시리즈보다 대하 드라마로 가면은 이제 연말에 상 받거든요. 연예대상 드라마 보면 역시 엔터테이너. 이게 지금 기승전결이 있어. 그 희노애락 중에 그치. 애까지 오고 있는 이제 눈물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애가 많네. 네. 얼마 전까지 놓였잖아. 애가 온 거야 지금. 지금 화도 안 나. 안 나오고 그냥 슬픈 단계인데 락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저 비로 갈지. 회사 폭발하고 그냥 그렇지. 앞으로 저희가 뭐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 네. 동강님 말씀대로 뭐 재밌게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해주셔가지고 네, 촬영을 했는데 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